현재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지금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융합 컨텐츠 디자인하고요. 미디어 디자인 쪽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건가,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그거를 또 이제 기획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컨텐츠에 대한 주 내용이고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를 다 하고, 지금 대표님은 하고 계시고, 이제 지수님은 하고 계실까요? 블로그는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네. 아니면 SNS 쪽,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쪽은 좀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담당하지는 않고요.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의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는 수업이잖아요. 이제 스튜디워커는 이제 인테리어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창업을 할 때 꼭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뭐 고객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회사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알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컨텐츠를 가지고 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역할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옛날에는 전통적 광고의 형식이었을 때는 일방향이었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 광고를 유입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쌍방향, 우리가 검색을 해서 그 검색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검색이 되게 중요한 환경으로 그 검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검색과 또 유료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서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서치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미디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에서 우리의 정보들, 우리의 서비스를 이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전략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페이드 미디어,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광고 매체를 활용을 해서 지불을 통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 흔히 말하는 파워링크, 제일 큰 거는 파워링크겠죠. 검색 키워드 안에서는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상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그것들을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이제 수반될 수 있는 거라서 초기에 키워드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진짜 생각도 못하게 비용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색 엔진 브랜드 검색을 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페이드 미디어는 어느 정도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서 그거를 재인지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할 때 이제 페이드 미디어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하는데 광고비를 그렇게 또 많이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좋은 거는 이제 온드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전략이겠죠. 온드 미디어는 아까 본 것처럼 웹사이트, 대표님도 아까 사이트 있었고요, 블로그 있었죠. 그리고 인스타, 소셜 미디어 쪽에 인스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드 미디어인 거죠. 온드 미디어 다음은 이제 언드 미디어라고 있는데, 언드 미디어는 고객이 우리를 홍보해주는, 그러니까 바이럴을 만들어내주는 게 이제 언드 미디어인데, 고객의 신뢰와 평판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체험을 해서 어디를 갔다, 맛집 같은데 맛집 가서 거기 좋았었다라는 것. 대부분 인플루언서가 이런 바이럴을 한번 써주면 항상 최상위단에
블로거 이제 검색 키워드의 제일 상위단에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드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 블로그를 차근차근 올려갖고 상위권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지인 평판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떤 나의 홍보하는 서비스를 조금 더 도달할 수 있는 범위로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언드미디어, 온드미디어, 페이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리플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돈을 어느 정도 수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케팅을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언드미디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것 같은 경우는 초반에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창업을 시작하는데 뭐가 없잖아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뭘 광고를 해도 도달점이 낮아지겠죠. 이게 누가 들어왔었어도 뭐 볼 거 없네 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창업과 동시에, 그래서 저스트 어헤드거든요. 이걸 시작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이 창업자 이제 분들한테 좀 필요한데, 대표님은 이제 조금 더 지난 상황에서 이제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그 부분 그러면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초반 그래도 지수님은 또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설명을 좀 짚고 가는 거라서, 그래서 좀 맞춤 강의로 좀 잡아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드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언드미디어에 대해서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머무는 시간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우리 본인을 그냥 생각만 해도 검색 엔진에서 첫 페이지 더 넘어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지는 않아요. 한 2번까지는 눌러요. 2번, 한 3번까지 더 이상 안 가죠. 거의 첫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검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고 검색 엔진 사용자의 광고가 아닌 자연 검색 결과에서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 어떤 거를 우리가 정보를 알려고 키워드를 쳤을 때 처음에 파워링크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검색한 거를 알려고 파워링크에서 알진 않죠. 그거는 광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어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뷰단이죠. 뷰단.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서의 뷰단, 블로그단이죠. 카페나 블로그단. 거기 안에서 검색 결과에 집중하는 비율이 70에서 8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뷰단의 상위 노출, 맨 윗단의 5번째까지의 노출이 된다면, 5번째까지 5위 안에만 든다면 우리 정보가 소비자한테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색 엔진 첫 페이지에 검색 순위별 순위 보면은 거의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98% 정도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본인이 생각해도 더 안 넘어간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위 노출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컨텐츠 마케팅은 바로 이거예요. 컨텐츠 마케팅은 명확하게 규정하면 오디언스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오디언스, 우리의 타겟들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끔 모으는 것. 그 모은 사람들이 구매 여정을 통해서 충성 고객에 전환될 수 있도록 가치 있고 그 관련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컨텐츠 마케팅은 SNS 마케팅인가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SNS 마케팅 한다면 인스타, 블로그 이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지향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컨텐츠 마케팅은 어디로 유입을 시키려고 하냐면 우리 웹사이트에 유입을 시켜서 우리 웹사이트 안에서의 나중에 견적 비교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웹사이트가 언드미디어로서 제일 좋은 최적의 컨텐츠죠. 왜냐, 내 마음대로 정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웹사이트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웹사이트로 오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SNS들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백링크로 우리 웹사이트에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컨텐츠 마케팅이에요.
SNS 마케팅은 그냥 그 SNS 하나하나의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스타면 그냥 인스타. 거기서 그냥 바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근데 컨텐츠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결국은 근데 목표는 우리 웹사이트로 오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 안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웹사이트의 지수를 올리는 게 최종의 목표인 거예요. 컨텐츠 마케팅은.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이 무조건 고퀄리티여야 하는가? 뭐 고퀄리티면 좋죠. 모든 정보가. 근데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키워드가 중심인 거죠.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 컨텐츠는 반드시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상품에 대한 서비스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품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게 다 광고성이다라고 느껴서 다 대부분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광고라기보다는 정보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거입니다라는 걸로 이 컨텐츠가 꾸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광고성이 이미 우리는 광고에 과부하에 있는 상태들인 거거든요. 파워링크도 넘어가는 그 입장에서 넘어가는데 결국은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자연언 속에서 좋은 정보인가 아니면 이게 광고인가 앞단에서 딱 걸르고 더 이상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고성이 아니라 정보성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정보성이 키워드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웹사이트에 오게끔 만드는 것. 그게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게 되는 거고 고객 유도를 통해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노출된 채널을 다양화해서 웹사이트의 무게중심, 우리 웹사이트에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컨텐츠 마케팅은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머물 수 있게끔 우리 사이트죠. 사이트 안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을 얻게 되는 점은 낮은 비용 높은 전환율이겠죠. 비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페이드 미디어나 언드 미디어도 어느 정도 지불이 되잖아요. 우리 인플루언서 활용을 한다고 해도 바이럴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단을 쓴다고 해도 결국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건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그 시간도 어떻게 따지면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아내분이 하지만 바쁘다 보니 못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되게 루틴이 잘 잡혀야지만 되긴 하는 거라서 낮은 비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힘들기도 하긴 한 거다. 하지만 비용을 치면은 낮은 비용이 있고 높은 전환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브랜드 자산이 축적되죠. 아까 페이드 미디어에서 그냥 파워링크 올린 거는 닫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컨텐츠가 쌓여갖고 계속 올려져 있다면 이건 자산이죠. 이거 자체만으로 봐도 그 자산이 축적될 수 있고요. 이거를 쓰고 그 포스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를 요하게 만들어요. 그냥 써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내 정보를 그 상위 노출까지 만들어 올리려면은 전문가적인 소견과 그 소견이 있어야 되는 그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고 관계 형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다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블로그를 통해서 소비자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다 댓글 달아서 다 소통할 수 있는 관계 형성과 소통과 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관객이 광범위하게 온라인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겠고요. 서비스 정보 교육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컨텐츠 마케팅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창업을 이루고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이제 이 마케터가 얘기한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남는 마케팅은 컨텐츠 마케팅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산이 축적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다 사라져요. 돈을 지불해서 쓴 거는 딱 그 지불했을 때 그 순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지불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축적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마케팅은 다 썼잖아요. 마케팅은 결국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써서 홍보를 하는 개념인데 컨텐츠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축적이 돼서 남아있더라. 마지막까지 남는 마케팅은 컨텐츠 마케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EO가 이제 중요한 이제 키워드인데요. SEO가 이제 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예요. SEO는. 그래서 SEM은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파워링크, 그래서 집을 빌리는 거 같은 거, 유료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 순위를 높이는 거.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입량을 높여갖고 우리 사이트 자체가 그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니까 우리가 집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우리가 집을 사는 거예요. 축적되니까 내 거니까. 근데 요거는 빌리는 거죠. 잠깐 빌리고 돈 빠지면은 나와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우리는 이거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자산, 우리가 만날 고객들에게 우리의 정보들을 축적해 놔서 이제 진짜 만나게 됐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활용하면 좋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죠.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결국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최적화돼서 우리께 상위 노출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SEO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이해서 한번 보자면은 SEO를 통해서 이 컨텐츠, 아까 얘기했죠, 이 소셜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요. 그 컨텐츠를 이제 이 백링크를, 이 웹사이트의 백링크를 잡아준 다음에 키워드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겠죠. 그거를 분석해서 만들 거고요. 그거를 그 밑에 이제 백링크를 잡아줘서 우리 웹사이트를 상위 노출, 랭킹에 올리는 것. 그 전략이라는 게 바로 SEO입니다. 아까 설명한 거 거의 비슷한데요. 클릭당 비용은 없죠. SEM은 클릭당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기간은 무한대죠. 하면 할수록 계속 축적되는 거니까 계속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즉각적인 효과는 볼 수 있죠. 뭐 파워링크를 통해서 도달점을 멀리 가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노출 위치를 랭킹 순위로 올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 배치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효과는 얘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거 축적돼서 만들어 주니까 고객과의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얻어갈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단기전으로 뭐 KPI 달성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고객과의 뭐 끈끈하게 계속 뭔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그래서 SEM이 단점은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할 때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도달점을 좀 많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링크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기도 해요.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그 키워드를 좀 가격이 좀 적으면서, 그리고 시간대도 되게 다양해요.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게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만 활용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활용하면서 우리의 어떤 사이트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 안에서도 SEM도 되게 중요한 어떤 전략인 거고요. 그거와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컨텐츠를 알릴 수가 없으니 이거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되면은 더 효과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까 그래서 아까 미디어 믹스를 해야 된다는 게, 페이드 미디어와 언더 미디어를 그 트리플 미디어를 믹스를 통해서 그 전략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건 말씀이고, 지금은 우리가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SEO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더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에 모든 걸 집중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네이버 검색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비교 같은 거는 블로그와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글을 무시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구글도 우리가 좀 잘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구글이 2017년도까지는 거의 완전 차이가 되게 컸었어요. 네이버하고. 근데 한 요때쯤, 여기서부터 요때쯤부터 지금도 좀 이제 상승 곡선에 있고 네이버는 또 올라가고도 있는데 요때쯤부터 구글이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유튜브죠. 그 유튜브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유튜브 봤잖아요. 어디 못 가니까. 딱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부터 이게 갑자기 올라가죠. 2019년부터 올라가면서 유튜브 때문에 구글이 이제 또 검색 엔진에서 되게 높은 수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구글이.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구글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 해가면서 구글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게 바로 유튜브죠. 거의 유튜브는 남녀노소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콘텐츠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타겟이 어떻게 보면 40에서 50 정도 되고 30 후반 좀 이제 그 정도 되거나,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40에서 50대에 이제 거의 머물러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대부분 유튜브 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가 진짜 중요한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이제 커뮤니티 하는 쪽이고 네이버 그리고 인스타 이렇게 되는 이제 순인데,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개발사, 그러니까 똑같게 되겠죠. 유튜브가 저만큼이니까 구글이 이만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개발사니까. 거의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래서 구글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은 블로그에 대한 설명을 할 거지만 다음 주에 이제 특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때는 인스타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유튜브가 되게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는 유튜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테리어 쪽에도 컨텐츠가 다음에 설명하긴 할 건데, 유튜브 컨텐츠가 2019년도 그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2000년도 들어와서 2020년도 들어와서부터 그 인테리어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뭐 이제 나온 것이 아울이나 이런 데들도 다 그때 시작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울이나 무아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도 다 2, 3년밖에 안 된 거죠. 아까 그 그래프하고 거의 맞아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의 유튜브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색 엔진의 모든 것이 시작점인 이 시대죠. 모든 거 검색 엔진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르면 일단 검색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검색 순위의 타임스퀘어의 빌보드보다도 더 강력한 판매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쓰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쓰면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광고 어떤 거를 타임스퀘어에 올린다고 쳤을 때 더 어렵지 않을까요? 타임스퀘어에 우리의 뭐 인테리어 회사를 올린다고 광고를 올리겠다 한다면 그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올릴 수 있는 과정과 그 줄 서 있는 다른 광고들이 많이 줄 서 있는데 그걸 뚫고선 우리 회사가 거기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대요. 검색 엔진에 있어서 상위 노출되면. 그러면 또 쉽다는 생각이 좀 들죠.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정보 콘텐츠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검색 후 사이트 노출을 상승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와 콘텐츠의 마케팅 관계를 파악해서 노출을 극대화시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이트로 유입할 수 있게끔 방문자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인지도를 쌓고 충성도를 만들어내서 이게 상위 노출, 이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비즈니스 기회까지도 창출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SEO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훨씬 더 좋아요.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가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검색에 따라서 인플루언스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뷰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막 이렇거든요. 그 키워드에 따라서. 근데 구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SEO 잘만 만들면 우리 사이트가 그냥 상위 노출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환경도 구글에서는 훨씬 더 높아졌다. 마케팅 퍼널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퍼널이라고 한다는 것은 잠재 고객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하고 관심을 가진 후에 결국 웹사이트죠.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또 회원가입도 하고 거기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견적을 내거나 상담을 요청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론 중에서 전체 구매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비자들이 우리 웹사이트까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마케팅 퍼널인데요. 깔때기잖아요. 퍼널. 처음에는 인지하는 단계겠죠. 발견하는 단계. 소비자들이 일단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거가.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겠죠. 그걸 어디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주요 매체들은 유튜브일 수도 있겠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볼 거고요. 뭐 사이트, 포털 사이트라는 건 검색 엔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페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하겠죠. 거기에 그 적소한 곳에 우리의 컨텐츠들이 숨어져 있다면 우리 웹사이트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우리는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요 인지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컨텐츠 정보 되게 좋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이 흥미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로 이제 유입되고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겠죠. 이 사이트 되게 괜찮네. 여기 인테리어에서 되게 좋다. 되게 포트폴리오 되게 좋네. 이렇게 이 흥미와 친숙함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고려 결정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겠죠. 상담 신청한다거나 견적을 물어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매 결정의 결정적 이유를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거래 성사가 되는 구조가 되겠죠. 마케팅 퍼널의 형태로 본다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컨텐츠 마케팅은 바로 이 두 단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발견할 수 있게끔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재밌는 컨텐츠여서 그 정보가 좋은 정보여서 우리 웹사이트로 오게끔 만들어서 고려하고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근데 성사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다시 리타겟팅 전략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바이럴을 만들 수 있게. 아줌마들 특히 그 동네 아파트에서 아줌마들이 끼리 바이럴 막 만들잖아요. 어디서 인테리어 했어? 그래서 리타겟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바이럴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 거. 고객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컨텐츠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블로그도 소셜 미디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통한 컨텐츠와 그를 통한 광고를 우리 웹사이트로 유입을 시켜갖고 이 웹사이트 안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는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웹사이트가 되게 중요하겠죠. 들어왔는데 웹사이트가 죽어있는 웹사이트다. 그냥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웹사이트다. 그럼 또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우리 웹사이트의 자산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컨텐츠 마케팅이고요. 이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로 오게끔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이제 고려해야 될까요? 결국은 소비자를 고려를 해야겠죠.
구매하기 전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 소비자들이, 그리고 어디에 구매 정보를 또 얻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거는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지역인지, 관심사는, 그리고 결혼 유무 정도까지도 필요하겠죠. 우리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타겟 오디언스라고 할 수 있는 인구 통계적인 부분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클릭을 유도해서 이 우리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가 했을 때, 뭐 라이프 스타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의, 그리고 현재 무엇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문제점을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뭘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만약에 집에 뭐가 고장났다, 에어컨이 이제 가스 충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죠. 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고요. 그걸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겠죠. 뭔가 해결하고 싶었을 때 하기도 하고, 진짜 몰랐을 때 이걸 알고 싶었을 때 그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신뢰하는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매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워딩으로 되어 있는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보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좋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미지로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매체들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연령대보다 다 달라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조금 더 포진되어 있고요. 한 40대, 50대만 돼도 좀 어려워해요. 인스타그램은 잘 하기 어렵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쇼핑 방식들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디언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클릭을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거의 문제점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는 우리죠. 모든 사업자이고, 누구에게 아까 얘기한 타겟 오디언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언젠간 인테리어를 할 사람이 우리의 타겟이겠죠. 그리고 무엇을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어디에? 바로 우리의 온드미디어 채널 안에서, 채널 믹스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 유형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딩, 글로 되는 거 블로그죠. 사진, 비주얼로 중심으로 되는 건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한 3장의 어떤 이미지, 이것도 인스타그램이겠죠. 이것들은.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 그리고 요즘은 또 오디오도 되게 중요한 컨텐츠로 나오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중요한 이제 음성 컨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다뤄주는 건 오디오까지는 하더라도 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3개의 채널은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로 오게끔 유입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블로그,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타겟 오디언스들이 우리의 블로그에 정보들을 입수해서 유입해서 우리 사이트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인스타와 유튜브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대표님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5분만 그럼 잠깐 뭐 물 마시고 조금 쉴까요? 이거 블로그 넘어가기 전에. 괜찮아요? 낭문호 대표님은 지금 창업을 지금 하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창업을 이제 준비는 나중에. 그럼 지금 블로그나 이런 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고요. 채널이나 뭐 SNS, 인스타. 오늘 그럼 좀 이게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근데 조금 대표님 거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창업이라서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예, 조금 현재 지금 진행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조금 얘기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갖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할게요. 블로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글 한번 올려봤을 것이고 사진 한번 올려봤을 거예요. 왜냐 너무 오래된 채널이잖아요. 블로그가 네이버 나오자마자 때부터 이제 나왔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 미디어 아닌가? 블로그 요즘도 블로그 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파워 블로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돈 받고 그냥 리뷰 올려줘 갖고 다 좋다고 그냥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파워링크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워링크에 당했던 사람들은 블로그 굉장히 신뢰하지 않아요. 또 그랬었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블로그 하나? 라는 그런 인식이 한 우리 나이 때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올드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블로그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계속 진화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뉴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변화가 좀 되고 있는지 한번 계속 볼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소비자는 편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워딩으로 정보를 얻는 사람이 있고 영상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지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각자 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편애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구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줘서 유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 세 가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블로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2021년도 2월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의 변화된 카피는 라이프로그 블로그. 그래서 사람의 일기장, 글쓰고 싶은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이제 시작한 것이 검색 키워드로서의 인플루언스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네이버 자체에서 키우는 인플루언스. 우리 옛날에 인플루언스 하면은 인스타그램에서의 인플루언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 2월에 네이버가 최종적으로 이제 인플루언서를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인플루언스를 만들어내겠다, 팬 형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네이버 인플루언스예요. 그렇죠? 최상단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라는 검색어만 치면은 이제는 인플루언스가 제일 위에 올라와요. 파워링크보다 더 위에 올라와요. 그만큼 영향력이 이제 커졌어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안에서의 블로그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가 그래서 중요하다. 인플루언서 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꼭 아니라도 해야 된다.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인플루언서 홈을 만들어줘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 하는 채널들을 한 곳에. 그러면 나만의 홈페이지가 하나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우리 뭐였죠? 컨텐츠 마케팅가 홈페이지를 유입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홈페이지가 돼버리고 유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그래서 블로그가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내가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그 영향력은 어떠한 빌보드에 내 광고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달해야 된다 이거죠. 정보 그 자체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지배적인 것 이런 파워 블로그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은 정보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가 풀어내 준다면은 대중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반드시 유입된다. 무슨 정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검색의 중요성. 아직도 블로그는 포털이라는 거죠. 검색 엔진. 그래서
정보 검색의 기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블로그 아까 얘기한 것도 어떤 정보냐라는 거죠. 결국은 정보를 아까 계속 제공한다는데 어떤 정보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올리는 정보냐, 아니면 방문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는 그냥 그런 정보냐. 그런 정보가 아니라 블로그는 목적과 영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블로그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바이럴을 만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가 축적된다는 거. 그게 결국에 영업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블로그가 우리가 뭐 내 일기장 쓰듯이 그냥 나의 어떤 하루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거를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대중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그리고 무엇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키워드들이 궁금할까, 무엇이 궁금할까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워드 분석이에요. 키워드 분석. 그러니까 우리의 키워드로 무엇을 찾고 있을까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궁금한 점이 결국은 키워드잖아요. 키워드를 우리는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묻죠. 소비자는. 우리는 키워드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정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키워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키워드에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블로그는 결국 키워드예요. 약간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우리는 그 키워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엇이 궁금한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것이 이 마피아넷과 블랙키위라고 하는 키워드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마피아넷에서 연관 검색어 키워드를 만들어내기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뭐 블라인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소비자가 궁금해 하겠죠. 인테리어 쪽으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다시 조회를 해서 그 블라인드에 관련된 그 연관 키워드가 쭉 나와요. 이 마피아넷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그 엑셀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셔갖고 이거를 블랙키위 안에서 키워드 확장을 통해서 키워드를 분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로그인을 해줘야지 5개를 검색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그인 안 하면 하나밖에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 장기간 좀 돈을 지불하고 쓰면은 뭐 무한대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달간 정도. 다섯 개 검색을 하려고 제가 일단은 검색을 할게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요 엑셀 검색한 거 그럼 다양하게 막 나오겠죠. 제가 블라인드만 쳤는데 인테리어 관련된 게 그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5개 정도만 이렇게 긁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다시 여기 이 블랙 키뷰 가서 키워드 확장으로 하면은 무한 증식을 합니다. 키워드가 확장 결과물들이 이걸로 해서 연관된 키워드들을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족자봉을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키워드 확장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치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족자봉이 아까 하나 나왔죠. 얘를 하나 잡을게요. 그랬을 때 딱 여기서 이제 볼 거는 PC랑 모바일에서 검색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800개 검색량이 나오고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 76밖에 안 나오는 그러면 이 키워드는 되게 좋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검색량은 높은데 블로그 발행량이 낮다. 그러면 이 키워드로 활용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 거죠. 그러면 1800개가 되는데 1800개를 검색했던 사람이죠. 명으로 칠게요. 1800명은 이 족자봉에 대한 궁금한 거를 검색한 사람은 우리 블로그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떤 거를 블로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정보로 제공하는 것. 그게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에요. 이런 거 족자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분석을 하면은 이제 컨텐츠들이 생긴 거예요. 쓸 컨텐츠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쫙 모아놨어요. 이 정도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거를 이쪽에 쫙 써놨거든요. 가랜드부터 해서 비누코 해갖고 쫙 계속 지금도 계속 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블라인드 쳤었잖아요. 블라인드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순위를 쭉 매겼거든요. 월간 발행량에서부터 블로그 발행량으로 해서 블로그 발행량이 제일 적은 것부터 쭉 써서 이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월간 검색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발행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컨텐츠인 거죠. 좋은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본 거는 이제 노만 쉐이드가 1990개인데 발행량 3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만 쉐이드라는 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면 100% 상위 노출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도 나는 상위 노출에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계속 축적된다면 난 계속 상위 노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닌 거죠. 블로그도 전략적으로 쓰는 거고 결국은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만 쉐이드 한번 봤어요. 노만 쉐이드 블로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 이제 노만 쉐이드를 검색을 했어요. 아까 30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30개 정도면은 발행량이 좀 괜찮으면은 바로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사람이 4일 전이니까 검색이 좀 이거 제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볼 건데 키워드 지수를 분석을 할 건데 요 사람께 지금 상위 노출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보다도 상위 노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여기가. 그럼 이 사람 블로그가 그러면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레벨 400개 안 돼요. 인플루언서 레벨 8을 이긴다고요. 상위 노출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인플루언스보다. 이 키워드 앞에 써서 그래요. 로만 쉐이드를. 그러니까 더 키워드에 그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레벨 1인데도 4위에 있어요. 레벨 1인데. 레벨 1이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레벨 1에서 레벨 8까지 가잖아요. 블로그의 지수가. 그러니까 레벨 1이면 사실은 거의 막 상위 노출될 수 없는 건데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상위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초반에 우리가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도 1990명이라면 많이 도달하는 거잖아요. 1990명이 우리 사이트를 들어와 줄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보면 그런 키워드로 잡아낸 것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브라인더도 되게 많이 찾아요. 블라인드 그 오타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거죠. 브라인더 3,350명. 근데 29개 없어. 그럼 100% 상위 노출이지 이것도. 그래서 그 블로그 AI가 좋아하는 그 확률이 있어요. 블로그를 이제 지수를 써줄 때. 아까 키워드 저분은 노만 쉐이드를 제일 앞에 썼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일단 분석을 하면 저 로만 쉐이드죠. 그 제목이 6단어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락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6개. 이게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 AI가 좋아하는 그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 단락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 키워드는 무조건 앞단에 여기다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1등이에요. 레벨 4인데. 인플루언서를 이긴다고요. 레벨 8을. 여기다 써주고 6단이죠. 저기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한 5, 6 정도 쓴 거라는데 그러니까 왜 6단이면 그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단으로 써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좋아하는 AI 알고리즘이고요. 문장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글 써줄 때, 그 띄어쓰기를 포함한 22자로 써주는 게 좋아요. 22자로.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근데 요게 띄어쓰기를 포함한 22자로 써주는 게 좋다. 본문 쓸 때. 이거는 우리가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모든 걸 모바일로 보는데 요게 22자가 안 그러면 여기서 잘려요. 내려가는데 대부분 단어가 붙어야 할 것들도 잘라서 일로 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주면 보기가 매우 좋죠. 그러니까 AI가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도 보기 좋은 정보를 읽기에 22자, 그리고 6단어.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2000자에서 3000자. 너무 많은 글도 좀 좋지 않은 거죠. 이거 진짜 잘된 인플루언서 거 한번 검색해서 네이버에 이거 단어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따가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 요 안에서 놀아요. 여기 안에서. 그리고 사진은 이미지. 옛날에 7개 정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의 30도 거의 안 넣는 거죠. 40에서 50 정도까지 사진을 넣더라고요. 지금은. 이것도 좀 바뀐 거죠, 알고리즘이. 옛날에는 7개에서 한 10몇 개면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돼야지 상위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진에도 코멘트 다 달아주는 게 더 좋고요. 그냥 사진 넣는 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캡션을 다 달아주는 거죠. 그거 달아주고 하면은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걸 통해서 상위 노출에 올려준다는 거죠. 저게 이 사람이 하루 방문자가 383이고 2633인데 상위에 있잖아요, 얘가. 요거에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맞춰서 되면
아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검색을 할 때 이거 한번 적어 놓으면 마피아 넷하고 블랙 키위하고 여기 웨어 이즈 포스트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 블로그들을 다 분석이 다 가능해요. 블로그 지수, 검색량 지수, 그리고 키워드 지수, 그리고 레벨 몇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 블로그 레벨을 한번 레벨이 몇인지 우리 한번 검색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그래서 블로그 지수 레벨 1이네요. 레벨 1이고요. 거의 4개월 전에 이게 4명 정도 3명 정도 댓글을 달고요. 거의 지수는 1이나 1 안에서 네, 안녕하세요. 1 안에서 이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그럼 거의 안 보고 있다라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님이 해왔던 것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보를 지금 만약에 그런 거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신 대로 제목 바꿔도 안 돼요. 올린 거는 올린 거예요. 만지면 AI가 그러니까 올린 거는 절대 수정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AI가 그걸 보면은 이게 이상하다 이래요. AI가 다 분석을 했는데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를 어뷰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블로그로. 새로 할 때. 그리고 이 컨텐츠 그냥 냅두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볼 수 있게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아까 지수 그러니까 검색량은 높은데 지수 낮은 거 되게 많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컬렉션으로 저희 컬렉션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키워드 때문에 약간 이거야 상관없는 저희는 지금 저희의 생각으로는 사실 올려봤자 어차피 몇 명 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바꾼다 한다면 그 규칙을 깨고 뭔가 중간에 저희가 했던 거와 상관없는 예를 들어 백만 쉐이라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하는 그걸 올린다 이러면은 좀 그거에 대한 문제는 많겠지만 그걸 타고 이제 블로그 안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이 사실은 사람들이 보질 않으니까.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내 자랑 백날 해봤자 나는 좋은데 소비자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도 소비자 관점에서 가야 된다 이거죠.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는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1999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하루 검색량이거든요. 아까 338명이 그 블로그에 들어오잖아요. 그 키워드 하나로. 그럼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를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지수랑 1, 0.8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요? 사진은 아까 40에서 60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사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 사진 개수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수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사진은 괜찮아요. 사진은 60, 30개, 40개 네. 실제로 개수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수가 있는데 1이라고 있고 0.0,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1 정도면 거의 안 본다라는 정도인 거예요. 레벨 1. 네, 레벨 1. 8이 인플루언스예요. 네. 그럼 하루가 아까 얘기한 거 아까 봤을 때 인플루언스가 하루에 아까 2,300명이 와서 보는 거예요. 하루에. 그 컨텐츠 하나. 아까 로맨스 에이드 그 하나. 그리고 아까 상위 노출된 건 338명이 와서 보는 거고.
근데 걔는 레벨 4밖에 안 돼요. 레벨 4, 1단계에서 4단계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4단계 가서 338만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블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잘 잡아주면. 우리 6개가 있으니까 어, 6개도 키워드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렇죠. 올릴 때 로, 위치에 맞춰서 예. 한번 로마 세이드로 한번 바로 검색해봐요. 바로 상위권 노출될걸요. 만약에 두 번째 헤드라는 거를 저희가 블로그를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면 줄 수 있으면 바로 상위권이에요. 그럼 한번 그 노마 세이드 그 지금 상위 노출 제일 지금 높게 올라가 있는 이 레벨 4인 요 사람 거 한번 정보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기 사진 아니에요. 구글에서 가져왔고요. 네, 정보도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은 정보들이고요. 다 사진들은 다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보면은 뭐 견적서를 갑자기 여기다 넣고 이제 요 사람 이제 자기네들 그걸 넣었네요. 이 사람 잘한 거예요. 이제 자기 정보를 넣었잖아요. 이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왔는데 유입은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유입돼서 그냥 정보만 받고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로 오게끔 백링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 백링크 잘 잡은 거지. 결국 자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키워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제목에 앞에 나온 거 네. 위주로 쓰는 게 좀 더 좋죠. 무조건 앞에 걸 먼저 잡고 뒤에 것도 잡히긴 잡혀요. 근데 그거는 지수가 높았을 때 아까 인플루언스 정도 되니까 한 세 번째들 들어갔는데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이 사람은 블라인드를 잡았을 거예요. 인플루언스니까 블라인드 치면 거의 이 사람이 상위권에 노출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블라인드는 워낙 검색량 저 블로그 양도 많고 검색량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인플루언스니까. 아이고. 그분이 아까 누구였죠? 인플루언스? 만드는 기쁨. 이 사람도 다 위에는 다 인플루언스니까 만드는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걸로 잡았어도 잠깐만 블라인드 여기 들어오는데도 블라인드는 이제 영화가 너무 세서 너무 센 키워드라서 진짜 블라인드는 진짜 블라인드는 블라인드 폼이라고 이 사람이 리폼까지 썼나 보다. 그러네요. 바로 나오죠. 이거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블라인드 리폼에 대해서 잡은 거예요. 이 로만세이드보다. 근데도 인플루언스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있는 것도 잡힌다 이거죠. 1이네요. 블라인드 리폼으로는 결국은. 영화 블라인드가 있어갖고 블라인드가 워낙 키워드가 센 키워드라서 이런 키워드는 파워링크에서도 되게 비싸죠. 돈 그냥 쑥쑥쑥 나가죠. 그냥. 그래서 블로그 제목에 글자 외에 뭐 쉼표 뭐 그런 거 안 돼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은 맞아요. 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다시 이제 강의로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이트로 오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키워드 분석은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 궁금한 게 어떤 거냐? 검색량이죠. 검색량이 결국 궁금한 점이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키워드는 되게 궁금한 거죠. 근데 블로그 발행량이 적어. 그러면 이거는 100%인 거죠. 제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글만 잘 쓰고 저기에 맞춰서 잘 꾸려준다면. 그래서 그걸 쓰는 방법도 여기 좀 있어요.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당신이 몰랐던 뭐뭐하는 비밀, 뭐 숨겨진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
뭐뭐가 말해주는 앞에 딴 넣어주고 뭐뭐가 말해주는 뭐뭐하는 것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도 how to도 되게 좋아요. 뭐뭐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블라인드 리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렇게 간다거나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앞에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뭐뭐를 일주일 만에 뭐뭐 하는 방법 뭐 하거나 뭐뭐가 선택한 그래서 블라인드 리폼을 누가 선택한 뭐 누구의 노하우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how to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순위 매기는 것도 되게 좋아요. 뭐 인테리어에 있어서의 뭐 5가지 방법. 그러니까 인테리어 키워드를 잡은 거죠. 근데 그건 워낙 그 인테리어도 워낙 되게 그 어려운 키워드라서 다른 걸 넣어줘야겠죠. 아까 우리가 분석한 키워드를 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글을 매만질 수 있는 제목글을 좀 잡아주는 거죠. 제목글이 또 재밌어야지 또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거든요. 키워드에 노출되는 상이도 하지만 소비자는 결국은 이 키워드의 앞단에 그 6글자 딱 보여지는 그 6단 보여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추격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뭐 그냥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면 벌어지는 일 뭐 이렇게 해서 뒷단이 궁금하게끔 흐리는 거죠. 시성 요즘 뜨는 뭐 주목받는 뭐 핫한 뭐뭐의 핫한 뭐뭐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그 의문형 뭐뭐가 뭐뭐를 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의문형 뭐뭐 뭐 왜일까요?라고 이렇게 던져서 하는 것들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이것도 되게 좋고요. 체험형 뭐 진짜 내가 뭐 체험해봤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거예요. 내돈내산 이런 것들도 좋은 정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제목을 좀 잡아주면 좋고요. 키워드를 앞단에서 써주고 내가 잡고자 하는 키워드 그리고 좀 궁금하게끔 만들 수 있는 워딩 그걸 제목으로 잡아주면 좋고요. 그 블로그 핵심 설정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그 정보들을 좀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이제 정보를 나눠주면 좋잖아요. 모든 거를 노만 쉐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진짜 딥하게 들어가서 표현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생활 밑자국처럼 내가 써봤는데 라고 풀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큐레이션으로 이제 노만 쉐이드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이런 노만 쉐이드들도 있고 이런 것들 스타일에 대해서도 풀어줄 수 있는 매거진형의 형태로도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거를 좀 다양한 걸로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른 정책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표님한테 이 부분이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연관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6화 원칙에 동원하는 키워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아까 그렇게 해서 확장 키워드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다 그 블랙키위랑 얘네들이 더 잘해줘요. 그러니까 요 6화 원칙 통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연관 검색어를 만들어주니까 우린 그걸 대입시켜줘 갖고 그것만 짜내면 돼요. 그 블로그 지수와 이것만 아까 제가 분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정보 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정보를 달아주는 거죠.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노마세이들이 있고 요즘 이런 게 트렌드고요. 이런 게 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거 제일 많이 다뤄요. 그런 정보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무조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정보성으로 이제 큐레이션형 매거진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정책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블로그를 하나 활용을 하는 거죠. 다른 정책성으로. 그래서 거기서 왜냐면은 이거를 어디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미 정보성이 이게 광고성이잖아요. 정보성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구 아빠 이것도 되게 좋아요. 누구 아빠 뭐 아니면 뭐하는 목수면 뭐 목수 뭐 어디 뭐 무슨 목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고 그냥 자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되게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건데요. 요거는 리빙 편집샵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파워링크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정면 돌파예요. 자기가 리빙 뭐 샵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정면 돌파라는 걸로 그냥 개인 블로그처럼 이제 활동을 하죠. 근데 여기 스냅스라고 하는 곳은 회사죠. 여기 블로그도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있는데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액자, 인테리어 액자라고 쳤을 때 이거 같이 검색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보를 통해서 유입돼 갖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고, 여기는 바로 그냥 스냅스에 대한 걸로 이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그냥 일단 정보겠구나라고 이제 해서 광고겠구나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걸 다 보고 정보로 다 입력했다가 나중에 백링크를 통해서 자기 사이트에 결국 이걸 살려면 여기에 와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풀거든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근을 해서 들어왔을 때는 정보겠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결국은 백링크를 통해서 자기 사이트까지도 유입시키고, 이게 백링크를 통해서 자기 사이트를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냥 블로그를 써서 내 걸 유입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정보성이 7이 되고, 그리고 광고성 그냥 이제 그리고 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드러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인테리어 해라는 거를 한 3개 정도. 제 개인, 지금 스튜디오이라는 블로그가 있지만 제 개인 블로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쓰던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다시 살려서 제 블로그를 해놓고 거기에 백링크로 이제 링크 걸어줘서 맞아요. 하는 게 좀 최대한 하나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지금 회사 그거는 공식 블로그로 있는 거고요. 그냥 공식 블로그처럼. 그냥 계속 저렇게 재밌게 놔둬놓고. 그렇게 해서 저것도 근데 컨텐츠 키워드 같이 잡아가면서 가져도 괜찮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른 정책성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인플루언스도 될 수 있으니까. 생활 밀착형이라는 이제 정보를 달아주는 것 있죠. 이거는 이제 비 오는 날 셀프 페인트 고민하시는 분들 그거를 긁어주는, 문제점을 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이라는 건 진짜 내가 내돈내산 같은 거예요. 내가 써봤는데, 내가 이거 해봤는데라고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아빠가 이런 거 해본 거죠. 그런 식의 부르는 건데,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되게 유익한 정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대중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블로그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된다고. 정보의 중요성을 가지고 된 거. 그럼 이제 본문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본문 아까 지금 우리 제목까지 썼어요.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목까지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론 세네 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그 정보까지 들어왔어 이제. 키워드 상위 노출됐어. 이거 내가 알고 싶은 거야. 해서 서론 세네 줄에서 결정을 해요. 내가 더 읽을까? 그만 읽자. 그만 읽자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을 것 같아. 이거 광고 포스팅이네. 대부분 세네 줄에서 우리가 이거 파악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좀 읽어봤더니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 광고보다는 컨텐츠가 더 준 것 같네. 뻔한 광고 포스팅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쭉 또 내려가죠. 이 세네 줄에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본문 세네 줄이 되게 중요해요. 세네 줄을 끌고 갈 수, 우리 사이트까지 유입시키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이 본문에서의 세네 줄.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대부분 포스팅에서의 홍보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실은 보긴 해요. 또 블로그를. 그러니까 이미 거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 우리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네 줄에서 그 홍보성 냄새가 안 나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읽게 간다. 그래서 정보성 포스팅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내 주제는 통찰력이 그 3네 줄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론에는 절대 홍보성 메시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저기가 어디 인테리어입니다가 되게 안 좋은 거죠. 벌써부터 시작부터 그런 거 쓰잖아요. 제가 바로 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하는 홍보구나, 홍보의 글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아우르는 컬럼 형식의 고려를 좀 해주는 게 좋죠. 3, 4, 4줄은 좀 딱 그것만 좀 집중을 해주자 이거죠.
그 사마 페인트가 그걸 되게 잘해요. 이거를 조금 공식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사마 페인트를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 해도 되게 좋아요. 이 생활 밀착형도 되게 많아요. 처음에 겨울철 난방비 절약, 뽁뽁이 등 다양하고 똑똑한 단열법을 해결하자. 그래서 이 난방비 절약이 키워드일 거예요. 그걸로 해서 키워드가 잡힐 텐데 쭉 써놨는데 전혀 여기에 이제 사마 페인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미 이게 사마 페인트 공식 블로그인데도 그렇게 쓰질 않아요. 이미 근데 나는 사마 페인트 블로그라고 하고 왔으긴 했을 거예요. 요만큼 써 있긴 하니까. 그래도 요 정보를 이만큼 읽었을 때 사마 페인트 그냥 회사 저기네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진짜 정보를 여기 쭉 달아주다가 거의 끝단에서 벽에서 들이치는 찬바람 단열 텍스로 차단하자 하고 뽁뽁이로도 어렵다면 이거 써보세요라고 이제 마지막에 저걸 이제 홍보하는 걸로 이제 딱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막 뽁뽁이 생각하고 했다가 이게 더 좋네 하고 이거를 살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홍보 글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확실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홍보 내용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 결론에 이제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쭉 이제 본문부터 해서 홍보성, 정보성 글로 쭉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결론을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해요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홍보 내용이 이제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읽어 내려와서 마지막 단 백링크 잡아줄 정도까지 왔다면 홍보성 내용이 들어가도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왔다면, 거기까지 읽어서 왔다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마 페인트가 쭉 읽어서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설명해 줬을 때 사실은 그걸 홍보하려고 한 건데 그걸 정보로까지 인식할 정도로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센스 있게 홍보하자라는 거예요. 센스 있게. 그냥 맥락도 없이 바로 그냥 그 글과 맥락도 없이 그냥 우리 걸 넣어주면 되게 지금까지 좋은 정보로 왔는데 되게 무슨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 언급하는 내용들이 적당히 받아주라는 거죠. 앞단을 좀 받아서 그래서 우리께 우리에서 하면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대략적으로 연관을 시켜주라는 거죠.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주라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방향을 틀어주기. 그래서 아예 방향을 그냥 틀어주면 된다는 거죠. 한편이라는 말만 넣어줘도 괜찮다 이거죠. 한데 한편 우리는 이럽니다 라고 해줘도 그것만으로도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좀 센스 있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글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연관져서 마지막 단을 적으려고 해도 연관이 없어갖고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한편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라는 거죠. 그게 센스 있게 홍보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결론을 무조건 우리 광고를 어떻게든 넣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든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이제 정해져서 이제 만들어서 블로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인스타와 이제 유튜브를 할 건데 과제를 하나 내주고 싶어요. 노만세이드 아까 나온 거랑 몇 가지 좀 짚어드릴 건데 그걸로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해보기. 요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게. 근데 인플루언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이버 AI가 이걸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기도 하고요. 저렇게만 써줘 갖고 정보를 이렇게만 달아주면은 상위 노출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레벨 1이어도 상위 노출 됩니다. 아까 그 사람 레벨 1인데 노만세이드로 상위 노출 4위를 했어요. 엄청난 성과 아니에요? 레벨 4위 올리기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1위에서 4위까지 올라가기. 이제 6단계 되게 어렵고요. 8단계 정말 어렵고요. 대부분 4위 안에 있다고 봐도 돼요. 1은 안 했다라는 거고
레벨 1은 블로그를 안 했다는 그냥 열어만 뒀다 이런 얘기인 거고 레벨 4 정도는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좀 이제 블로그를 좀 쓰는 사람들이 4단계에 있는 거고요. 6단계 넘어가기 좀 어렵고 6단계만 돼도 되게 괜찮거든요. 8단계 넘어가면 인플루언서 되니까. 조금만 더 하면 8단계 가는. 근데 그 8단계 단계도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그냥 4단계 해서 아까 키워드만 잡아줘도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아까 1990, 하루에 그래도 1900, 거의 2000명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출된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유통기한처럼 그러니까 막 옛날에 올렸는데도 몇 년까지는 거의 안 돼요, 그거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면은 거의 어렵고요. 더 내려가요. 그러면은 다시 그걸로 다시 올려주면은 다시 그걸 써주면 되죠. 근데 검색량을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동안 또 검색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인플루언서 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좀 그 인플루언서 되면은 대부분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죠. 진짜 계속 정보를 올리고 하니까. 그리고 인플루언서 정도 되면은 협찬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많아져요. 자기가 쓸 것들이. 거의 이게 직업돼요. 인플루언서들은. 이게 그냥 직업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 이제 가정주부분들. 추천 부분은 거기서 이제 좀 소정의 교육을 받고요. 그 체험단식인 거죠. 인플루언서들이 글 한번 올려주면은 상위 노출이 되니까 특히 맛집이나 이런 데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제품 나오면은 그걸 이제 써보게 하고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해주고 블로그 써주고 상위 노출되고 그런 수익이 나니까 블로그가 떨어졌다는 건 난 이제 블로그 안에인 사람만 그런 거지 대부분 안 떨어지죠.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 그게